통일교육원 교수 김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볼 수 없지만 어쨌든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인식해야 될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북한 사회의 어떤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핵심 명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찬찬히 읽겠습니다. 북한 사회는 체제 위기를 겪으면서 아주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변화했다. 북한 사회가 90년대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난을 비롯해서 외교적 고립까지 체제 위기라는 걸 겪게 되면서 이젠 누가 봐도 조금만 관심 있게 봐도 그 과거로부터 북한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게 요새 두드러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 바로 경제난과 체제 위기를 겪기 전에 북한 사회 경제 구조였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북한 경제난의 다양한 모습들이죠. 이게 꽃제비라고 하죠. 식량이 없어서 이렇게 부모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철도변에 나와가지고 이제 철도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주워 먹고 하는 아주 불쌍한 모습들이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목격했던 북한의 모습이었고 또 쌀이 부족하니까 온 주민들이 이렇게 쌀을 먹을 걸 구해서 전국을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걸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 당국은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경제난은 왜 오게 됐느냐? 냉전이 끝나가면서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거예요. 북한 물건을 사주고 북한한테 판매를 해주던 소련이나 동유럽 같은 나라가 자본주의로 전환을 하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무역이 이제 반토막이 막 나버리는 상황이 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막 태풍도 오고 가뭄도 오고 홍수도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를 한파 추위도 굉장히 심하게 밀어닥치고 해서 6, 7시즌 동안 자연재해를 겪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이 석탄이 많이 생산이 돼야 북한의 산업을 전체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석탄이 비가 많이 오면서 이제 침수가 되는 거죠. 침수가 되다 보면 석탄 생산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악순환이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전력 생산도 못하고 화력 발전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난이 왔고요. 그래서 식량 배급이 이제 원래 배급제 국가였는데 제대로 배급이 안 되고 국영상점에 가도 물건이 이제 공급이 안 돼도 진열이 안 돼 있으니까 뭐 학용품 하나 살 때도 없고 옷 하나 살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나가게 됐느냐? 북한에도 시장은 있었어요. 아주 초보적인 시장. 그걸 농민시장이라고 하는데 농민만 장사를 할 수 있고 장날에 1일이나 11일이나 21일처럼 농촌이 쉴 때만 장이 서게 하는 비상설 농민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식량을 비롯한 양곡 거래가 금지돼 있고 공산품도 거래하면 안 되고 오직 채소류라든지 부식물만 도시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어느 날 가봤더니 여러 가지 물건이 이제 국영상점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식량도 나와 있고 배급이 안 되던 식량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이 놓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물건을 사게 되죠. 그걸 바로 불법 암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이제 선택은 뭐였냐면 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암시장에 나가서 옷이나 식량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억압하고 탄압할지 아니면 아예 당국의 어떤 경제적인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이 시장을 체제 안으로 자기 체제 안으로 이제 공존할 수 있게 끌어들일지를 선택을 하려고 몇 년 동안 이런 정책도 펴보다 저런 정책도 펴보다가 결국에 2003년도에 북한 당국이 종합시장을 설치하면서 이 시장이라는 걸 체제 안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죠. 종합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예전에는 이 뚜껑이 씌워지기 전에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같으면 농민시장이면요. 농민만 이 안에서 이 건물도 없이 그냥 장날에 우리 여러분 보통 5일장 뭐 7일장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장날에 물건 파는 수준이었다면 국가당국이 여기다가 이제 24시간 상설 1년 360을 장사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의 국가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가 이제 통일거래 시장 내부 모습인데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자릿세를 받는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시장을 허용해 줌으로써 자릿세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물건을 많이 팔면 소득세도 받는 거죠, 세금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전국의 곳곳에 설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북한 사회의 시장화 수준을 위성사진을 통해서 아까 이렇게 뚜껑이 씌워져 있는 건물이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2018년도 2월달 수치만 해도 그런 건물이 있는 대규모 시장이 한 482개가 전국에 펼쳐져 있다고 확인이 되고요. 통일연구원에서도 구글어스를 가지고서 조사해봤는데 2016년도에 한 404개 정도가 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도 시장을 이렇게 억압하기보다는 활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일연구원이 2016년도에 상인이 최소 110만 명이 있다고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북한의 인구 통계를 좀 규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평균 가구원 숫자가 2008년 센서스 결과 4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상인 한 명당 가구에 한 명만 상인이라고 치면 한 440만 명 정도의 북한 인구가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북한 전체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되니까 18% 정도 되는 북한 주민이 상업행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북한 사회에서 시장의 확산이나 확대라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흐름이 되고 있고, 북한 당국도 그거를 이제 인정해가는 구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무대가 주는 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 사회 이렇게 시장이 수십 개가 평양만 해도 많이 놓여져 있고요. 아까 말했던 통일거래 시장이 북한에서 2003년에 처음 만들어진 시장이고, 중구 시장도 있고 뭐 이렇게 곳곳에 필요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신의주나 평성 같은 곳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중요한 도매 시장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의주나 청진 같은데, 북한 주민들은 과거에는 국가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배급 카드를 주는 거죠.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양정사업소에 가면은 쌀을 이제 배급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난, 식량난이 뭡니까? 협동농장의 농민들이 국가에 팔아야 될 쌀들을 국가에 팔지 않고 암시장에 몰래 갖고 와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배급을 기다리고 있던 북한의 도시 노동자들이 굶어 죽는 거. 그것이 이제 북한의 경제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개인적으로 대책을 찾은 것이 비싼 쌀이더라도 시장에 나가서 어쨌든 내가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0년대부터 쭉 살아왔던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요 파란색 선은 북한 주민이 삼시세끼를 굶지 않고 먹으려면 500만 톤 이상은 좀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 보라색이 뭐냐면 실제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이고, 빨간색은 뭐냐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량이에요. 그래서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쳐도 북한 주민이 꼭 필요한 필요량으로부터 B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북한 뉴스 보면은 식량이 모자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흥미로운 결과는 아까 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진이 2012년부터 7년 동안 쭉 탈북민한테, 바로 직전 연도에 나온 분한테 북한에 사실 때 하루에 삼시세끼를 챙겨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87%, 86%, 89%가 하루 세 끼를 먹었다고 대답을 하죠. 응답자에. 앞에서 보시다시피 공식적인 국가 통계와 외국의 연구진 통계에 따르면 항상 이게 비계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많은 숫자가 세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거는 시장이죠.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 사회는 체제 개혁을 하겠다는 뜻은 분명한 거죠. 자기 스스로 권력을 북한 당국이 버리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초입에는 들어섰는데 어디로 갈지는 이 협상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구조 위에서 노동당 김정은 정권이 선택했던 것이 바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개혁개방의 안정적인 대외적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체제 개혁을 성공시키면서 좀 더 많은 부를 창출해냈던 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이 갔던 길을 북한에서도 가고 싶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주민들은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와 압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많은 방법론들을 동원해서 이해해본 북한 사회에 대한 어떤 양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